소문으로 들었는데 네. 5천억을 100억을 만드셨다는데 이 소문은 사실입니까? 5천억을 100억으로 만드는 큰일 나죠. 이게 실패자의 인터뷰인가요? 1,000만 원을 100억을 만드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네. 이게 어떻게 사실입니까? 뭐 풍문이고요. 아니면 맞습니다. 맞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이걸 가지고 제가 세일즈는 하지는 않아요. 네. 네, 안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자랑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. 자랑거리죠.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제가 이제 한때 그런 것들 많잖아요. 뭐 시중에 보면 뭐 몇백만 원으로 뭐 몇십억 벌었다. 네. 뭐 이런 책들 많고, 맞아요. 그다음에 뭐 유튜브도에도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많긴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걸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어떤 생각이요? 아니 근데 저분들이 몇백으로 몇십억을 벌었으면, 근데 왜 그 몇십억으로 왜 몇백억이나 몇천억은 못 벌지? 그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또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어찌 보면 전성기가 딱 그 책을 냈던 시기 또 이런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꼭지다. 네, 그러면서 저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아니 그럼 저게 왜 저럴까? 왜냐면 그분들이 보면 이제 가짜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왜 그럴까?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는 그래도 만약 그렇게 되면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걸 한번 보여줘야지라고 했는데, 저는 그 생각이에요. 그분들이 왜 그런지 물론 이게 저랑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왜요?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된 게 저는 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. 이게 다 운이라고요? 근데 100억이 운이에요? 근데 그 이야기 들어보시면 근데 운이 정말 맞습니다.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물론 뭐 제가 이제 이 뭐 하기 전부터 계속 이제 업을 하면서 뭐 돈을 못 번 거는 아닙니다. 계속 이제 이 업을 있으면서 매매로도 돈을 많이 벌었고, 어차피 뭐 저희 뭐 직장에서도 뭐 돈을 많이 벌긴 했는데, 저는 이제 다른 걸 해서 돈을 많이 날렸어요. 다른 거랑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크게 날린 게 돈 벌어놓은 걸 그 납골당 투자해서 근데 요새 좀 핫하지 않아요? 그 핫한 걸 제가 해서 날렸어요. 사기를 당했어요. 근데 그게 제가 그 너무 친한 분이라서 제가 확인을 너무 많이 했어요. 원래 친한 사람이 그렇게 돈 쳐요. 네. 그 거의 형제 같다고 생각하신 분이라서. 돈 앞에서는 네. 가족도 형도 없어요. 진짜 저는 뭐 당연히 거기서 물론 그게 제가 잘못된 건데 워낙 믿어서 설마 이제 이 형이 이제 뭐 왜 사기를 치겠어라는 생각 안 했죠. 그냥 그리고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. 제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신 형이라서 그래 이 형이 혹시라도 사기를 치면 그냥 한 번 칼 꽂히자. 내가 뭐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시계 칼을 꽂히셨네요. 그렇죠. 정말 활복 당할 뻔했어요. 그래서 거기에 좀 크게 이제 돈을 많이 잃긴 했어요. 근데 그래도 뭐 큰 걱정은 안 했던 건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러니까 수입이 없어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입은 계속 있었고 이제 벌어놓은 게 이제 좀 된 거, 그게 좀 아쉽죠. 그게 아쉽긴 한데, 근데 거기서 좀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된 게 그런 계기가 있어서 지금의 아까 말씀드린 한 5천만 원으로 한 100억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것 같긴 해요. 그게 이제 시기가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운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매매는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. 근데 그때 당시 시드가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. 물론 뭐 추가적으로 돈을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있었지만 어쨌든 거기 딱 투자를 해서 기본 시드가 딱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, 그게 이제 첫 번째 저에게 운이 스펙이라는 시장이 딱 커진 시장이었어요. 근데 팬데믹이 딱 터지면서 첫 번째는 팬데믹이라는 게 터진 거예요.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. 특히 최근 들어서 뭐 얼마에서 몇십억 벌었다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최근에 나왔어요. 네, 대부분은 다 팬데믹 때거든요. 코로나 때 저의 마이너스 계좌가 다 회복됐습니다. 네, 그래서 정말 진짜 세계인들이 좋았었던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식 대호황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호황 속에서 흐름을 탔고 이제 거기서 조금 시드를 벌어놓은 상태에서 스펙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. 근데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또 이제 두 번째 행운이 왜 그렇게 됐냐면, 처음에 제가 스펙을 접근했을 때 들어갔던 종목이 지금 이제 퀀텀 스케이프거든요. 근데 그게 미국 주식이었어요? 네, 미국 주식입니다. 근데 그게 그 1300%가 갔어요. 근데 중요한 거 1300%요? 1300%. 근데 그걸 몇 년에 걸친 게 아니에요. 6개월 안에 1300% 가버렸어요. 그리고 그때 나중에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생각한 저의 행운인 건,
물론 뭐 퀀텀스케이프를 그러니까 스펙으로 결정한 건 저희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 만약에 그렇게 제가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주가라는 게 뭐 예를 들어 한 몇 년에 걸쳐서 갔으면 이만큼 투자를 못했을 거고 그 작은 돈으로 크게 벌지도 못했을 거예요. 근데 짧은 시간에 그만한 수익률이 나왔고 또 하나는 주가 차트가 흔들림이 없었어요. 쭉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쭉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흔들기 가고 이러면 그 중간에 짧게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도 있었던 건데 그게 그냥 올라가는 바람에 덕이죠. 그래서 아니, 근데 1300%라는 숫자를 네. 그러니까 저도 제 인생에서 단일 종목으로는 처음으로 찍었어요. 받으셨어요? 그 수익을?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수익 실현한 게 1300%였습니다. 더 올라가긴 했었어요. 네. 근데 거의 꼭지긴 했어요. 다행스럽게. 근데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이것도 운인 게 제가 왜 이걸 꼭지라고 느껴서 판 건 아니에요. 네. 뭐냐면 그 이것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바꾼 거예요. 1300%보다 더 좋은 종목. 그러니까 이미 제가 수익률이 그만큼 올라왔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갈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때마침 이 종목 괜찮을 것 같아라는 종목이 나온 거예요. 뭐예요? 그게 루시드였어요. 루시드 초창기에? 네. 그 스펙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해서 다음에 투자한 게 그것도 시기적으로도 만약에 좀 제가 그걸 루시드를 좀 늦게 발견했다면 그렇게까지 또 1300% 못 먹었겠죠. 근데 또 때마침 루시드라는 종목이 그 시기에 맞춰 나온 거예요. 네. 그래서 루시드를 해서 그걸 700%가 갔거든요. 뭐 1300보다는 소소하네요. 네,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네, 그게 기간. 그래서 그거 또 3개월 안에.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막 이게 잠깐만 제가 제 실력이 아니라 운이라고 말하는 건. 근데 실력이죠. 그 종목을 골랐다라는 건 실력이죠. 종목을 선정한 건 저희 실력이 맞지만 운용에서는 저는 실력이라 생각하지 않거든요.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퀀텀스케이프를 내가 내 실력에 맞게 팔았냐? 아닌 것 같다. 그러니까 만약에 루시드라는 종목을 내가 늦게 했었으면 퀀텀스케이프 이후에 엄청 급락했거든요. 그 급락을 맞아서 그만큼 수익을 못 봤을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루시드라는 종목 역시도 700% 이상 이제 상승을 해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긴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루시드 이후에 제가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들어왔던 것도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엔비디아라는 종목이 그때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저는 루시드도 끌고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나의 매매 실력이 좋아서 수익 났다기보다 그 운이 맞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그만큼 그러니까 5천으로 100억을 버는 그 시드에서 초반에 이 종목들이 뭐 예를 들어 한 몇 년에 걸쳐서 그만큼 갔다면 크게 수익을 못 봤을 것 같고요. 예, 이게 아주 짧은 시간에 그 6개월 안에 이런 수익이 연속으로 또 이어졌잖아요. 그 예를 들어 그렇게 수익 퀀텀스페이크로 수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에 들어서 또 뭐 손실 나고 이렇게 했으면 또 이것도 안 됐을 거예요. 근데 그게 운이 좋게 다음 한 건 또 루시드가 그렇게 크게 수익이 남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를 제가 해서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도 또 큰 수익이 난 거예요. 뭐 그렇게 이렇게 흔히 말하는 매매의 연속성이 좀 있었다라는 거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지금의 이제 부를 이루게 만든 게 2차 전지입니다. 2차 전지도 들어가셨어요? 네. 에코프로. 에코프로로? 네. 그러니까 미장에서 지금 1탄, 2탄, 3탄까지 지금 엔비디아까지 쫙 하고 이제 그 돈을 뭐 다 팔진 않으셨을 텐데 아니 그거를 엔비디아도 거의 투자금의 한 3분의 1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그냥 2차 전지로? 예, 에코프로에 거의 에코프로랑 나노신 소재에 그냥 거의 다.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원래 성격이 엄청 공격적이진 않거든요. 예, 저는 좀 분할 매수 그다음에 이제 하는 성향인데 좀 보수적이거든요. 근데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뭐가 씨였는지 그게 좀 나름 확신이 있었는지 그쪽에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흔히 말하는 매매의 5종목으로 그 흐름을 만든 거예요.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게 단기간에 다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 거예요.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 저희 실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만약에 그 돈이 제가 여러 번의 많은 종목을 오랜 기간 걸쳐서 만약에 그 수익을 만들었다면 저는 그걸 수익이라 제 능력이라고 저희 실력이라 생각했을 거예요. 그걸 가지고 저는 세일즈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얘기를 저도 그냥 정말 채찍근을 통해서 들은 거지 대표님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도 안 하시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
이걸 왜 얘기를 안 하세요? 하셔야죠. 근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거는 제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희 이제 고객들 중에 이제 초창기 고객들은 다 알죠. 왜냐하면 저희의 매매를 같이 하셨으니까. 그래서 초창기 고객분들은 아는데 초창기 고객분들도 계속 그 말씀 하시거든요. 이걸로 좀 세일즈를 많이 해라 라고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게 제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런 그래서 스펙으로 그렇게 1300% 뭐 그다음에 루시드로 700% 이런 행운은 다시 온다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맞죠. 생각하셔서. 네,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제 실력이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벌어놓은 걸 까먹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굉장히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더 과감하게 하지 않았을까요? 원래 제 성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매수고 보수적인 사람인데 만약에 이게 아니네 나 원래 이런 거 잘한다 집중 투자 잘한다 라고 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의 그 돈은 금방 또 날아갔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은 스펙 그런 종목에 대한 투자는 안 하세요?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. 무서우시죠? 저 지금은 안 합니다.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제 개인 계좌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저는 국내 혹시나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국내 주식은 안 하고 대부분 해외 주식만 하는데 해외 주식 계좌에도 제가 포트폴리오에 종목 담아 놓은 종목 개인 계좌도 한 10개가 넘거든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객들도 저희가 보는 계좌들은 평균적으로 10개가 더 넘어요. 그러니까 저는 또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건 실력은 아니고 그때 당시 뭔가가 운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 중에 뭐 하나라도 삐끗했으면 없었어요. 다 날려먹었죠. 네, 근데 지금 이게 5개가 연속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게 제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또 저는 오히려 매매가 더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의 그래도 뭐 유지한 이 부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5종목으로 100억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00억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몇백만 원으로 몇십억 만들었어? 그럼 그 몇십억으로 왜 몇백억을 못 그렇죠. 만들어? 라고 생각하셨다는데 그럼 100억으로 뭐 1000억이라든지 뭐 100억으로 500억이라든지 이런 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? 충분히 있죠. 네, 저도 지금 뭐 이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한 1000억 한번 노려보고 나중에 제가 진짜 1000억을 만들면 그건 제가 지금 시드로 1000억을 만들면 그건 저는 그 실력을 생각할 거예요. 그럼 그때는 이걸로 제가 세일즈를 할 것 같아요. 그때는. 근데 뭐 어쨌든 지금은 뭐 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래서 머지않은 시기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이야기 할 것 같고요. 머지않은 시기에 1000억 돌파? 잠깐만. 아니, 네. 그렇게 노력한다는 거죠. 네. 예, 머지않은 시기에 그 이야기를 한번 그때 다시 한번 네. 이야기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몇십만 원으로 뭐 몇십억 벌었다 이런 분들도 최근에 한번 보시면 그분들이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근데 그분들 역시도 그때 당시 시기를 한번 보시면 대부분 저 같은 시기에 뭐 특별하게 뭔가가 운이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분들 역시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. 그분들 역시도 그런 시대적인 시기적인 흐름에 운은 분명히 따라는 거고요.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뭐 실력 아무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. 아니에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운은 여러분들에게도 누구나에게도 옵니다. 근데 그 운을 아까 우리 앵커님이 잘 말씀하셨는데요. 그래도 저는 퀀텀스케이프라는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눈을 그걸 가졌잖아요. 그러니까. 그리고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초기에 발굴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실력을 갖춰놓고는 있어야 된다. 그런 실력을 갖춰야 운이 왔을 때 제대로 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단기에 얼마나 많이 번다 이런 수익률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분명히 주식시장에 끝까지 살아남아 있으면 분명히 한 번의 기회는 온다라는 거.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실력을 키우는데 저는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전 17년째 지금 실력 키우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전 실력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실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. 아닙니다. 분명히 한 번의 기회는 옵니다. 아니 근데 문 대표님은 미국 주식에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을 가지셨어요? 저는 제일 처음 제가 이제 이 시장에 입문한 게 저는 그러니까 해외 선물, 환율이라든지
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투자를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 쪽이 원래 조금 더 먼저 눈을 뜨게 됐어요. 저는 오히려 좀 반대인 편이었어요. 원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국내 주식 하다가 선물하다가 해외 주식 하다가 해외 선물하는 쪽으로 갔다면 저는 해외 선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주식을 하고 그리고 국내 주식으로 갔거든요. 예, 그러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그쪽으로 많이 해가지고 예, 해외 주식은 계속 관심이 많았죠. 이것도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스펙에 관심이 없을 때 네. 예, 스펙을 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해가지고 구조를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구조면 손실날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해서 좀 많이 들어갔는데 다행히 팬데믹이라는 게 터진 거죠. 예, 그래서 뭐 다행이라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주식 측면에서는 예, 팬데믹이라는 시기가 잘 맞나. 예. 제가 또 듣기로는 대표님께서는 처음부터 주식 시장에서 계셨던 분이 아니시잖아요. 맞습니다. 예. 원래 공부를 되게 잘하셨던데요? 아닙니다. 아니, 실질적인 뭐 학벌은 뭐 고졸이죠. 중퇴니까. 아니 근데 네. 의대 출신이라고 들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아니 무슨 뭐를 하시려고 관두신 거예요? 그냥 그걸 하기 싫었어요. 아니 그 뭐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일단 갔는데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겠습니다. 이런 개인사까지 이야기하는 게 좀 그런데 그 집에서 네. 제가 이제 사춘기가 늦게 왔어요. 사춘기가 늦게 와서 대학 때 오셨어요? 사춘기가? 네, 그렇게 왔어요. 그러니까 내가 엄마의 지금까지는 한 12년은 엄마의 그 삶을 사는 것 같다. 네. 그래서 엄마의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반항이죠. 엄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게 뭘까? 그걸 없애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전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자퇴하고 바로 군대 가고 뭐 이렇게 했죠. 그러면은 아깝지 않으셨어요?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가기 어렵다는.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는 그때가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. 만약에 지금이었으면 아예 안 하죠. 근데 지금은 이제 친구들은 다 그 좋아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저를 부러워하죠. 저희의 삶은 오히려 부러워하고 예, 그 친구들이 오히려 힘들어 하는데 뭐 저는 지금 또 후회는 없는데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했다면 안 했을 것 같은데 뭐 그때는 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네, 그 바람이 불어서 그냥 그때는 그게 아깝다 생각 안 했더라고. 예, 젊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우리 문선인 대표님의 이 이야기는 서막에 불과합니다, 여러분. 지금 문 대표님이 사실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. 캐시메이커라고. 근데 그 채널을 너무 열심히 안 하셔서 제가 엄청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채널 관련해서도 열심히 콘텐츠 올리실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타이타마테라스 문선인 대표 함께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